안녕하십니까 여러분. C++ 프로그래밍 7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를 만드는 콘스탄트라는 개념과 동적 메모리 할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ew와 delete라는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둘 다 많이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객체, 클래스로부터 객체, 인스턴스를 만들었고요. 멤버도 호출을 해봤었죠. 멤버라는 것은 멤버 함수와 멤버 변수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일반 객체의 경우에는 점으로 접근하고, 포인터 객체인 경우에는 화살표, arrow 오퍼레이터, arrow 화살표, arrow 오퍼레이터로 해서 접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생성자나 소멸자, 컨스트럭터, 디스트럭터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객체가 만들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호출할 수는 없다 그랬죠. 객체가 만들어질 때 자동으로 생성자가 호출이 되고요. 객체가 사라질 때 보통은 이제 우리 여러분들은 메인 함수에서 사라지죠. 지금까지는 그냥 메인 함수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요. 소멸자는 객체가 사라지면서 자동으로 호출이 됩니다. 둘 다 클래스 이름과 똑같은 이름의 함수 이름을 사용을 하고요. 얘는 틸더를 붙이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멤버를 호출한 객체의 주소를 담고 있는 포인터가 this라는 포인터예요. 여러분들이 만들지 않아도 이 this 포인터에 들어가 보면 현재 호출하고 있는 객체의 주소가 들어가 있고요. 포인터이기 때문에 this 다음에는 화살표를 써서 접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연산자 중첩할 때 이 this가 좀 많이 사용이 될 거예요. 그때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로 냈던 고양이 클래스가 되겠는데요. 자, 일단 중간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쭉 제가 설명을 할 건데요. 일단은 오늘 진도가 또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진도를 다 나간 다음에 이 소스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요. 이 소스를 가지고서 이제 저번 주 과제였던 소스죠. 이 과제 소스를 가지고서 오늘 배웠던 내용까지 더 포함을 시켜서 한번 시간이 되는 한에서 중간고사 대비용으로 한번 쭉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소스에서 이제 여기 지금 보면 뭐 배열로 되어 있고, 배열로 되어 있으면 스트링 카피나 이런 거 써야 돼서 귀찮다 그랬죠. 이런 거 포함시켜 줘야 된다 그래서요. 이제 콘스탄트 캐릭터 포인터를 사용을 하면 그냥 대입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콘스탄트 캐릭터 포인터 대신에 스트링 std 콜론 스트링을 써도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여기 그 자리에 콘스탄트 캐릭터 포인터가 있는 자리에다가 다 스트링을 콘스탄트 캐릭터 포인터가 있는 자리에다가 다 스트링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소스 일괄해서 변경하고 이럴 때는요, 편집 메뉴에서 찾기 바꾸기에서 빠른 바꾸기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콘스탄트 캐릭터 포인터를 스트링 콜론 std 콜론 스트링 이렇게 해주게 되면 여기 있던 애들이 엔터만 이렇게 한 번씩 쳐주면요, 자동으로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계속 자동으로 바뀝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쭉 바꿔도 되겠어요. 이따가 일단 오늘 강의 내용을 다 한 다음에 한번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정도에서요. 자, 이번 주에는 우리가 콘스탄트에 대해서 배울 건데, 콘스탄트 멤버, 콘스탄트 객체, 뭐 이런 거 얘기를 할 거고요. 동적 메모리 할당하는 new와 delete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프로젝트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고요. 저번 학기 이제 C 프로그래밍에서도 사실 동적 메모리 할당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때는 시간 관계상 하지를 못했는데요. 우리가 C++로 넘어오면서는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뭐 저는 이제 예전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컴퓨터 환경에서 뭐 80년대 말부터 C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메모리도 적고 이런 환경에서 이제 C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걸 안 하면 뭐 거의 도저히 프로그램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메인 메모리 램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영상 처리를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많거든요. 그 영상을 일단 메모리에 뭐 배열에도 저장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이제 메모리가 적던 시절이라 이 동적 메모리는 뭐 아주 정말 지겹도록 했던 건데요. 어쨌든 실무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동적 메모리 할당을 뭐 거의 안 하면 프로그램이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자, 일단 이제 간단한 콘스탄트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변수에다가 콘스탄트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상수, 콘스탄트 약자죠. 콘스트라고 쓰고요. 상수의 의미를 갖게 해서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게 합니다. 자, 이거 뭐 콘스탄트는 아니지만 우리 샵 define xx1 이렇게 쓰게 되면 샵으로 시작하는 애들은 전처리기라고 그랬죠. 언제 실행이 되냐면 컴파일 하기 전에 실행이 됩니다. 자, 프로그램 중에 xx를 찾아서 다 거기를 1로 바꿔주죠. xx를 찾아서 1로 변경하는 게 이제 전처리기 샵 디파인이 되겠고요. 오늘 배우려고 하는 콘스탄트 변수는, 자, 예를 들어서 인티저 x는 10이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일반 변수죠. 초기 값이 1이지만 뭐 나중에 x에다가 뭐 10을 넣을 수도 있고, 변수니까 뭐 어떤 값을 넣을 수도 있어요. 계속 x에는 다른 값을 인티저형만 되면 어떤 거라도 저장할 수 있는데요. 자, 앞에다가 콘스트라고 이렇게 써주게 되면, 이 초기 값에서 변경이 불가하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초기 값도 있어야 돼요. 초기 값. 초기 값이 없으면 안 되고요. 이 콘스탄트라고 써주게 되면 이 초기 값인 x는 항상 이제 1로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자, 이렇게 해서 콘스탄트는 보통 여기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변수 앞에다가 내가 지정하고 싶은 변수 앞에다가 쓰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렇게 뒤에다가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써도 관계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관계는 없다 그래서 쓰는 건 안 좋고 추천하지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요 자료용 앞에다가 일반적으로 쓴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저번 주에 우리가 유니폼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C++ 11부터 가능해요. 2011년도 C++ 표준화 버전입니다. 그때부터 가능한 게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괄호를 해주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중괄호를 해주는 방법도 있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방법이에요. 자, 이걸 이제 유니폼 초기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유니폼 초기화할 때는 이 값을 지정 안 해도 돼요. 그럼 자동으로 또 영어로 초기화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C++ 11부터 또 가능한 게 콘스탄트 익스프레션, 콘스탄트 표현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컴파일 할 때 컴파일 시간에 보통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런타임이 있고 실행하는 시간이 있고 컴파일 타임이 있죠. 컴파일하는 시간. 컴파일하는 시간에 콘스탄트가 되도록 해주는 이제 키워드가 새로 생긴 게 콘스탄트 익스프레션이라는 이 키워드예요. 요거를 콘스탄트 대신에 이렇게 써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뭐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제가 이제 초급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거 이제 쓰이는 것들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번 학기에 강의를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급 이상의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다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콘스탄트 변수들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정도 알면 되겠고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는데 아마 여러분들 초보 때는 글쎄요, 이렇게 아직은 뭐 모르고 있어도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냥 궁금한 사람들은 여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를 한번 직접 해보면요. 자, 일단 여기 초기값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없으면 에러 납니다. 콘스탄트 인티저 x. 자, 일단 샵 define xx1은 컴파일 하기 전에 xx를 쭉 찾아서 여기가 이제 아예 2가 되네요. 그래서 이 소스는 여기가 2로 바뀐 다음에 그 소스를 가지고 컴파일이 돼요. 이 부분 없어지면서 전처리가 없어지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x값 출력해 보면 당연히 2가 나오겠죠. 근데 중간에 여기다가 x의 값을 뭔가 다른 값으로 변경한다. 이런 그런 거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y에다가 3을 주고 역시 이렇게
이 두 개 자리 바꿔도 되는데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출력해보면 이제 3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콘스탄트 인티저 z라고 해서 가로를 해도 되고 이렇게 중괄호를 해도 되고 중괄호를 하는 방법을 유니폼 초기화라고 얘기합니다. z4가 나오겠죠, 여기. 자, 그 다음에 아까 이 컴파일 타임에 콘스탄트를 만드는 콘스탄트 익스프레션 상수 표기법 표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말로는 콘스탄트 대신에 콘스탄트 expr이라고 쓰고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얘도 출력해보면 5가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콘스탄트 익스프레션 얘는 C++11부터 가능하기 때문에요. 옛날 컴파일러에서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준이 이때 만들어진 거고 이제 표준이 만들어지면 컴파일러 만드는 회사들이 거기 표준에 맞춰서 그 구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구현을 하는 컴파일러도 있고 구현을 하지 않는 컴파일러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를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해보면 뭐 당연히 전혀 문제 없고요. 여기에서 자, 온라인 컴파일러를 하나 띄워서 여기서 이 컴파일러가 이제 버전들을 가지고서 해볼 수가 있는 거라서 자, 이거 보면 자, 여기 지금 이 사이트는요, 여기 지금 보면, 버전들을, 컴파일 버전들을 좀 결정할 수 있고, 사실 그, 여러 가지 컴파일 그 옵션들을 지정할 수 있는데, 옵티마이제이션 레벨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지금 몰라도 될 것 같고요. 일단, C14에서 이걸 실행을 해보면, 잘 나와요. 1, 2, 3, 4, 5라고 해서 여기 지금 XX는 1이 나올 테고요. 자, 그 다음에 옵션에서 이제 C11 해보면 역시 잘 나와요. 11부터 2011년 버전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근데 옛날 컴파일 버전에서 하면 자, 이런 거 모른다. 이거는 C++11부터 가능한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뭐 어쨌든 이렇게 콘스탄트 익스프레션은 C++11을 지원하는 컴파일러에서 그러니까 표준 C++ 2011년 버전을 지원하는 컴파일러에서 동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온라인 컴파일러건 비주얼 스튜디오도 당연히 지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아직은 이것까지는 몰라도 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나중에 한번 중국 과정에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긴 지금 변수에다가 콘스트를 지정하는 방법을 얘기를 했고요. 이제 함수에도 콘스탄트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에도 콘스탄트를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자, 함수는 보면 여기 이제 매개 변수에다가 당연히 콘스탄트를 지정했어요. 항상 앞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리턴 값에다가 콘스탄트를 지정할 수 있어요. 매개 변수에다가 콘스탄트 지정하면 이 함수 안에서 이 매개 변수로 들어오는 값이 변경이 안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리턴 값에다가 콘스탄트를 붙여주면 리턴 값이 콘스탄트란 얘기예요. 근데 이거 이상하죠. 뭐 당연히 리턴 값은 콘스탄트인데 이게 언제 쓰이냐면 이제 레퍼런스라고 해서 여기 지금 이렇게 앰퍼센트 기호를 쓴 애가 있습니다. 포인터처럼 사용할 수 있는 애인데요. 아직 안 배웠죠. 이제 얘 레퍼런스로 어떤 값을 리턴하는 경우에 이제 콘스탄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것도 지금은 몰라도 되겠어요. 어쨌든 앞에 써주면 이제 리턴 값을 콘스탄트가 되도록 하는 것이고, 자, 오늘 배우는 것은 이거예요. 이거. 이것도 물론 할 수 있지만, 이거가 이제 제일 오늘 배우려고 하는 내용이고, 여기 콘스트를 이제 함수 매개 변수까지 쓰고 제일 뒤에다가 콘스트라고 붙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함수가 콘스탄트라고 해요. 이 함수 자체가 콘스탄트란 얘기고요. 이런 함수는 어떤 뜻이냐면 멤버 변수를 변경하지 않는 함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멤버 변수를 변경하지 않는 함수다. 자, 그러니까 이제 클래스 안에 들어가 있는 함수 중에 멤버 변수를 변경하지 않는 함수는
뒤에다가 const를 반드시 붙여야 되는 게 아니고요. 붙이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도록 하죠. 자, 콘스탄트 멤버는 일단 콘스탄트형 멤버 함수는 해당 멤버 변수를 변경하는 치환 연산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콘스탄트형 멤버 함수 뒤에다가 이렇게 콘스트라고 쓴다고 얘기했습니다. 콘스탄트로 지정된 함수에서는 멤버 변수의 값을 변경할 수가 없다. 즉 멤버를 참조하는 읽기 전용의 함수이고 보통 get으로 시작하는 getter가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어떤 클래스 안에 이제 get age라는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age를 인티저로 튀어나오게 하는 이 함수인데 이 get age 함수가 이제 멤버 변수인 age를 지금 변경을 하나요, 안 하나요? 세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값을 대입을 해서 변경을 하지만 getter 같은 경우에는 age 있는 그대로 그걸 리턴하잖아요. 여기서 뭐 age 값을 증가시키거나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get age 같은 함수들은 이런 이제 멤버 변수를 변경하지 않아요. 자, 그런 함수들은 뒤에다가 이렇게 const라고 써줘야 된다? 아니요. 우리 그동안 안 쓰고 잘 해왔잖아요. 그런데 써주는 게 좋습니다. 왜 써주는 게 좋은지는 이제 앞으로 조금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이제 get age 함수 뒤에다가 이제 선언부나 정의부 이렇게 같이 const라고 써줘야 되고요. 이렇게 콘스탄트 함수로 만들어주게 되면 일단 당연히 age 값을 변경 못 하고요. 또 하나는 얘가 이제 함수를 이 안에서 호출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콘스탄트 함수만 호출할 수 있어요. 콘스탄트 함수만 호출할 수 있다. 자,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제 얘가 일반 함수를 호출한다 그러면 그 함수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멤버 변수를 변경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예요. 얘가 콘스탄트형 함수만 호출할 수 있다는 것은 이쪽으로 가서 해도 어쨌든 멤버 변수는 변경을 못 시키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런 제약이 있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 어떻게 보면 어쨌든 이 안에서 콘스탄트로 지정된 이 함수에서는 절대 요 age 값을 변경 못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안 하지만 다른 함수로 호출해서 여기서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호출하는 이 함수도 콘스탄트로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콘스탄트형 함수들만 호출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하고 생성자 소멸자에서는 콘스탄트를 사용할 수가 없고요. 뭐 아까 얘기했지만 멤버 변수 앞에다는 당연히 앞에다가 얘가 콘스탄트형입니다 라고 쓰고요. 멤버 함수는 물론 여기 리턴형도 콘스탄트가 될 수 있고 매개 변수도 콘스탄트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이 함수 이름 뒤에 매개 변수 다음에 콘스탄트라고 쓰는 멤버 함수를 콘스탄트형으로 만드는 방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 다음에다가 이렇게 매개 변수 가로 다음에다가 쓴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클래스가 있다고 하면 콘스탄트형 멤버 변수는 앞에다가 쓰고 함수는 뒤에다가 이렇게 써야 되고요. 선언과 정의를 이렇게 구분해 줬다 그러면 둘 다 똑같이 뒤에다가 이렇게 콘스탄트라고 지정을 가로 다음에 콘스탄트라고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예제를 실습을 하면서 뭐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되겠는데, 자, 일단 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잠깐 그냥 자, 이거 이렇게 하고요. 자, 여기 그냥 해볼게요. 지금까지 했던 소스입니다. 간단한 소스고요. 실행해보면 5가 나와요. 지금 뭐냐면 여기 도구 클래스에 프라이빗 멤버 여기 프라이빗 있는데 생략을 한 겁니다. privat 프라이빗은 기본 디폴트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 썼고요. 퍼블릭에 이제 getter가 있고 setter가 있고 뭐 view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getter에서는 setter는 뭐 그냥 여기서 직접 a를 받아서 age에다가 넣고 있고요.
게터에서는 AJ 값을 이렇게 증가를 시키고 있는 거고, 그래서 AJ에다가 5를 넣어서 출력을 해보니까 뭐 당연히 5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지금까지 안 썼던 여기다가 const라고 이렇게 일단 뭐 그 전에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뿔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분명히 5살인데요 6이 나왔어요. 왜냐면 이 게터에서 내가 age를 하나 뭐 1년이 지난 것도 아닌데 현재 age 값을 리턴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장난을 친 거죠. 누가 뿔뿔 age라고 해서. 자, 그러면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해서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get age라는 이 함수는 내가 age 값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const라고 양쪽에다가 다 써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컴파일러 한번 해볼까요? 그럼 컴파일러가 자, age는 여기 이 get age 함수는요, 이 private member 이 클래스의 멤버 변수를 이렇게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오죠. 아, 그러네요. 자, 요런 거를 리마인드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아까 여기서 지금 오류가 났었죠. 여기 오류가 나는 것을 첫 번째는 여기 age 값을 변경하지 못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왜 age를 변경하니? 라고 해서 이제 그 에러가 냈던 거고요. 자,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F4를 눌러보면 자, 지금 여기 지금 뷰 함수를 봅시다. 여기서 뷰 함수를 호출하면 이 뷰 함수에서는 일반 함수기 때문에 여기서 age 값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이 클래스 안에 있는 private 멤버고 얘는 public 함수니까 여기서 age 값을 얼마든지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뭐 age 뿔뿔 뭐 이런 거 다 당연히 가능하죠. 자, 이렇게 뿔뿔 이렇게 해버리면 이 지금 콘스탄트 함수에서는 지금 age를 변경하지 않지만 이 뷰 함수를 호출해서 age를 호출을 하고 있잖아요. age 값을 변경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어차피 이 안에서 지금 age 값이 변경이 돼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일반 함수는 콘스탄트형 멤버 함수에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콘스탄트형만 그 호출할 수가 없어요. 콘스탄트형만 가능. 얘도 지금 콘스탄트라고 여기 지금 이렇게 해서 뭐 있는 건데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뷰 함수를 콘스탄트로 바꿔야지 이제 오류가 없는 거예요.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뷰 함수 호출하면 나는 뷰라고 나오고 여기서 되는 거네요. 자,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get age 앞 뒤에다가 콘스탄트형으로 붙여놨어요. 그렇게 되면 이 get age 함수에서는 두 가지 제약이 발생하는데 첫 번째는 멤버 변수인 age를 변경할 수 없다. 두 번째는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데 일반 함수는 호출 못하고 콘스탄트 함수만 호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함수도 이 함수 안에서도 이 age 값을 변경을 못해야 되기 때문에 얘도 콘스탄트로 만들어 줘야 되고 그런 함수만 콘스탄트형 함수에서는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개념적으로 이 안에서 어쨌든 age 값을 변경을 못하게 해야 되니까 얘도 여기서 콘스탄트로 지정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콘스탄트 멤버 함수를 만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뷰 앞 여기 사이에다가 여기다가 const라고 지정을 해주면 되겠고 여기 이렇게 둘 다 없애면 에러가 없어지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콘스탄트 객체라는 것도 있어요. 객체가 콘스탄트로 지정이 되면 해당 객체에 초기화된 데이터를 변경할 수가 없고 콘스탄트로 지정된 멤버 함수만 또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객체, 여기 해피라는 객체를 콘스탄트로 지정하려면 앞에다가 이렇게 콘스트를 지정하고요. 콘스탄트 객체 해피라고 얘기하고 해피에 초기화된 데이터를 변경할 수가 없어요. 자,
좀 전에 그 소스를 이제 다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getter는 const라고 해놓고요. 얘는 view는 constant 함수로 바꿔놨죠. 이렇게 해놨고요. 자, 다 바꿔놨는데 여기서 지금 도구의 happy 생성자의 매개 변수 5가 넘어가서 AJ가 5가 됐어요. 초기값이 찍어보면 당연히 5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happy.setAg라고 해서 7을 AJ 값을 7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 콘스탄트형 객체 같은 경우에는 초기 값을 변경할 수 없어요. 여기서 이런 거 못합니다. 이런 거 못하. 네, 여기서 에러가 날 거고요. 요거 주석 처리를 하거나 굳이 하고 싶으면 얘를 콘스탄트로 만들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고, 뭐 이건 당연히 이렇게 이제 뭐 만들 리는 없겠죠. 사실은 초기 값을 계속 유지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멤버 함수를 콘스탄트로 지정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지만 하면 좋다고 얘기했었죠. 이 함수는 콘스탄트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 값 변경 안 돼요 라고 알려주니까 얼마나 편해요. 보통 그럴 때는 이제 이 값이 변경이 안 된 함수구나, 뭐 분석 잘 많이 안 해봐도 되겠구나, 일단 멤버 변수가 변경이 안 되는 함수니까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콘스탄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유함수 아무것도 여기서 a 값 변경 안 하죠. 그러면 당연히 콘스탄트로 붙여주는 게 좋고요. 반드시 붙여야 되는 건 아니지만 붙여주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주에 했던 그 예제 같은 경우 게터들 뭐 3개 있었잖아요. 그런 게터들은 다 뒤에다가 콘스트를 붙여주면 좋겠고, 선언과 정의가 따로 있으면 이제 정의가 이 안에 들어있으면 한번 이렇게 붙여주면 되잖아. 선언과 정의가 따로 있으면 선언에도 붙여주고 정의에도 이렇게 똑같이 붙여줘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붙여주면 에러 나요. 자,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